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역학을 좋아하시고 철학을 좋아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오늘은 사주 통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이 구독자분, 시청자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업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더 와닿지 않는 어떤 영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강의를 사심없이 좀 해보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네 가지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주팔자, 네 기둥의 8자를 사주팔자라 그러는 거죠. 그 사주팔자 안에는 길, 흉, 화, 복이 있습니다. 길하고 흉하고 화하고 복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려드리는 것을 통변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도 남의 말을 잘 해줘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변자를 말씀 변자를 쓰는 거죠. 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주 통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또 공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진, 수거, 사유척, 건국 이렇게 또 해묘, 목극 이런 어떤 역학 용어가 있듯이 그러한 용어를 지금 이 시간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 사주 통변을 어떻게 잘 해야만이, 이 사주라는 것은 애환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명리학의 연식에는 우리 통계학이니 그죠? 우리 역학에는 자연의 원리고 기의 학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는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와서 과자를 하나 주지도 않고 물 한 그릇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데는 과일을 한 소고리 사면서도 깎지 않습니까? 아이고 한 개만 더 여달라. 내지는 한 개 빼고라도 뭐 이렇게 10,000원짜리를 9,000원 살 수도 있고, 10,000원 살 테니 한 개 더 달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사과 한 개 주지를 않고 단지 그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복채라 그럽니다. 한마디 다른 말로는 상담료라 그러는 거죠. 이 상담료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내가 주는 거 하나 없이 돈을 받아야 될 때는 잘 쓰면 우유요,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독이 됐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본인한테는 살생이 되는 것이고, 남에게는 우환을 더 주는 것이고,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또는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그분 인생에 오점을 남겨주게 되고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 통변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살라 이렇게 간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또 부하 직원들 뭡니까 이렇게 레지던트들하고 교수님이 얘기를 해보고 가버리는데, 정작 누워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너는 몰라도 된다는 또 어떤 그런 것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학자는 뭡니까? 그렇게 하루를 해도 선생님이요, 10년 해도 선생님이요, 30년 해도 선생님인데, 그분들에게 마음을 잘 내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논리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기응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꿀팁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말에 대한 통변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왔을 때 집을 팔려달라 하는데, 또 전세를 놓는데 부적을 써달라고 합니다. 내지는 나갔던 아버지가 안 돌아오거나 나갔던 애인이 안 돌아왔을 때 또 부적을 써달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이, 애가 가출했을 때 또 이렇게 부적을 써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부적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 생기는데, 절대 이 철학을 처음 하시는 분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시면 어느 구석, 어느 도시에, 어느 때에 누구를 상대로, 몇 층을 상대를 하든, 뭔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교를 대학생을 상대를 하든, 아주머니들을 상대를 하든, 그 욕심은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세계에서는 혹디라 갔다가 혹 붙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주거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나갈 때는, 그 집에 들어서 나갈 때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지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이 정도 말은 들어야 선생님이란 가치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번의 어떤 공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그분의 가슴을 잘 뚫어주고 그분하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상대방들은, 오시는 손님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냄새나 그 사람의 언변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겸손이나 그 사람의 욕심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화려한 말솜씨, 화려한 어떤 의상 디자인, 화려한 어떤 문장, 화려한 어떤 그 시간 어떤 그림, 또 그리한 큰 뭐 사무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 시원히 내 인생을 뚫어볼 수 있고 앞으로 진로를 열어줄 수 있는지, 그러면 역학자 입장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또 어떤 분은 물어서 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역학자는 역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한 날에 그분이 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년입니다. 신축월이죠. 그죠? 자, 내가 많이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만약 임진일이다. 그러면 이 신축년과 신묘월과 임진일과 대운이 예를 들어서 막 기유대운이다. 기후대운이 네 가지가 같이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주 명식과 그럼 5가지가 움직이는 거죠. 5가지 플러스 꿀팁, 이 전체 그림이 또 나와요. 사주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꺼번에 6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목화토 금수죠. 아무리 잘난 역학자도 목화토 금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역통이 있는 것 뿐이죠. 역통은 얼마나 오래 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그죠? 낯설 사람, 못 낯설 사람을 가릴 수 있다는 그 역통이죠. 그 안에는 목화토 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잘 일려주는 것이 통변이라 하는데, 자, 할머니가 왔었을 때는 오늘 신묘월이고 신축년이고 그죠? 기유대운이다. 그럼 오늘 일전을 봤을 때 이분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을미 백호대살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임진일이다. 아이고 이거 문서지 않습니까? 이 정인인데 지는 돈이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할머니가 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왔었구나. 그리고 또 세운을 보니까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평간칠살이요. 밑에는 이게 뭡니까? 편제란 말입니다. 이분이 큰 돈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오늘이 왔구나. 이까지 지금 매치가 되죠. 또 대운이 기후대운에 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기충을 하면서 또 큰 편제가 또 부딪히면서 신축년에 신과 좀 부딪히면서 또 축과 또 부딪히면서 오늘 신묘달이란 말입니다. 신묘달에 또 편관칠살과 밑에 궁비쟁제가 일어나면서 결국 딱 4가지가 합쳐지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돈 때문에 오셨죠.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 통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할머니 앉혀놓고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때문에요. 영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할머니 이미 문이 80% 마음의 문이 다 깨버립니다. 이 학문은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묻고 하는 것은 진맥은 형식상 하고 그냥 말로서 추정해내는 문진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역학자는 오시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것이 기lum화붕인지, 또 병을 찾으시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러면 이 방법이 할머니는 그 정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 정도 맞춰드리면. 그러나 될 부적이 있고 안 될 부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역학자는 욕심을 내면, 철학자든 무속인 선생님이든 누구든 욕심을 내면 절대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저도 강산이 3번이 배웠지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로 정직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가 없고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땅을 팔렸는데 부적을 써갔는데 안 들었다. 자식이 나갔는데 부적을 써서 안 들었다. 한마디 이런 지하에 환불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다른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개가 나갑니다. 그 돈이 몇 푼이 아까워서 욕심을 내다 보면 거기서도 다른 이유 뭐 이런 거에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유를 달고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은 이런 자의 문이 닫히고 아이 또 이까지 또 손해를 보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분은 어디 가서 험담을 하게 되고 그 참 아저씨 못 쓰겠다, 그 아주머니 못 쓰겠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변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일단은 접근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자식 얘기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사람 사주 명식이 여름에 꽃나무가 지금 보니까 바닥에 앉아 있어요. 옆에 보니까 이 나무 저 나무 많으면 이미 군비정제가 일어나고 좀 박북한 사주 아닙니까? 박북한 사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내 거를 많이 뺏기기도 하지만 내 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뺏긴다는 설명만 하지 마시고 잘 지켜야 된다는 설명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내 남편이 하나밖에 없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고 사세요. 내 돈을 떼먹어도 있고 조금 용서하고 사세요. 왜? 내 팔자가 박복하는 사주랍니다. 그것은 내 팔자도 인식을 새겨야 되는데 떼묵은 놈만 욕하고 바람피우나 할배만 자꾸 욕을 해서는 이분이 우선은 속 시원하지만 나가서 그렇게 그분이 존경스럽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도 인식을 시키고 이 부분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을 나무래서 이 할머니 우선 마음은 맞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상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역학적에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 40이 넘어가면서는 철학자 선생님들은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얼굴이 편안한지, 그 사람이 얼굴이 눈빛이 맑은지, 또한 이렇게 바짝 말라서 새까맣게 탔는지, 뭐가 욕심이 질질 끓는지, 또 말에 대해서 화법이 아주 상스럽고 아주 참 날카롭고 무엇이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이 손님들은 기가 막히게 다 압니다. 특히 인생을 애 둘이 정도 놓은 특히 부인네들은 이 직감력이 대단합니다. 벌써 와서 냄새만 들어도 알고 맡아도 알고 첫 자리에 앉아도 아만 나와도 이분의 어떤 능력이나 기분 상태를 이미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까지 욕심까지 내면은 그 사람 목숨은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아주 길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인내는 고통스럽고 아주 참혹하고 또 남들이 뭡니까 놀림감 도사라는 사람도 있고 저도 닉네임이 한 10대까지 되더라고요. 아저씨, 할아버지, 사장님, 교수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극금 이렇게 되겠죠. 이 화극금은 서로 전쟁도 하지만은 이 쇠는 불이 없으면은 철광석을 무슨 삽으로 쓰든 칼을 쓰든 쓸 수가 없고 또 이 나무 또한 흙을 파듣기지 못하면 농사를 못 짓는 거죠. 또 수국도 토목수는 뭡니까? 이 물을 절절히 잘 막아줘야만이 농사를 지어서 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댐 또한 가치가 있고, 수국화는 뭡니까? 이게 또한 불도 절절히 다스려야 되는 거죠. 불이 너무 세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적절히 불을 온도를 맞춰줘서 새도 이렇게 당금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뭡니까? 서로가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목화, 토, 금수가 연결이 돼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서로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나무가 있어 불을 태고 불을 타니까 새가 나오고 제 속에서는 쇠가 나오고 새 속에는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도 빠지면서 네가 내게 잘났는 게 아니고 내게 못 낳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설명해 주면서 통변의 가치를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노떼금 하나 주지 않고 우리는 돈을 받는 그런 선생님들인데 오늘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일러줘야 되고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만이 이 통변은 진정한 통변이라 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얘기들을 저는 어떤 용어가 아닌 실제 일어나고 생활했던 그런 경험담을 가감없이 두스 없이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학자님들 또 이렇게 혹시 저희 얘기가 통변하시는데 도움이 좀이라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학이 좋아서 평생 이렇게 자연인으로서 평생 통변을 하고 있는 현장주의자 또 이렇게 통변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수학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이 저 학문이 본인 사주와 어떤 통배원의 어떤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 얘기도 또 기울여 주시면 또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배원 학자 팔봉 인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혹시 저희 얘기가 가슴이 와닿으신 분은 좀 표시를 해놨다가 다음에 다른 영상 올리실 때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